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분담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병을 가진 기간이 오래될수록 병원비에 대한 부담은 급격하게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은 대부분 경제활동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나이가 있어도 혹은 병력이 많아도 가입이 가능해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유병자 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 집중해서 함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험 가입이 늦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나 병력 있으신 분들 저희 보험플랜 119 통해서 유익한 정보 챙겨가시죠.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통해서 보험 점검이나 리모델링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고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궁금증 적어서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과거에 병원을 다니셨거나 만성질환 앓으셨던 분들 오늘 강의 시간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병자의 의료비 준비 방법 이광희 전문가님 통해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보험 이슈는 유병자님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시청자님, 100kg이신 그 몸무게를 가지신 분이 70kg로 감량을 하셔서 30% 감량을 했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보험도 30% 감량을 한 아주 가벼운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좀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만성 질환자, 유병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진단이 있어서 유병자라고 판명을 하기보다는 내가 보험을 다 청구하셨던 분들도 유병자 보험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이제 질환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종양계라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갑상선 결절들이 많으시죠. 네, 그런 다음에 뭐 용종. 예, 용종 같은 경우는 거의 가지고는 계시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은 모르고 이제 지나가거나 아니면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요즘에 현대 사회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되죠. 저조차도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데 두통, 네, 그다음에 우울증, 네, 가장 많지요. 네, 지금 두통이나 우울증이 우리가 이제 만연해 돼가지고 만성 질환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디스크죠, 디스크. 네, 거의 한 우리나라 65% 정도는 디스크 질환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통풍. 지금 정말 통풍이나 관절염이나 지금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정말 통증도 같이 병행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환인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 유병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진단이시고, 특히 비형 간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선천적으로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네, 급성으로 오신 분도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소화계의 계통으로 가장 많이 갖고 계신 질환이라고 보고요. 비뇨기 계통에는 우리가 이제 단백뇨를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신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심한 운동을 하시는 분이거나,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지금 단백뇨 진단 받으신 분들이 사실은 보험 가입하시기 굉장히 힘드세요. 거절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걸 좀 이제 간과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이제 신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지금 단백뇨라고 하는데 신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고기를 또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도 단백뇨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단백뇨가요, 진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질환을 합병증으로 가기 때문에 위험한
질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자궁 근종 많이 갖고 계시죠. 네. 근종으로 수술도 많이 하시고 자궁도 적출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순환기 내분비계는 가장 많이 우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 갑상선 대표적인 거죠. 저희가 유병자 플랜으로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게 고혈압, 당뇨 있으신지 그거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호흡기는 거의 이제 폐질환이죠. 폐질환. 네, 폐쇄성도 있고, 기관지, 기흉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요즘에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리고 백내장, 그죠? 우리 이제 감각계. 제일 많이 진단을 받으시는 게 백내장, 그다음에 녹내장, 뭐 빈혈, 사시, 뭐 이런 경우가 등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단일로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런 질환들은 저희가 유병자라고 합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 저희가 이제 통계를 봤더니 치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병이 어떤 병이냐? 네, 심혈관, 뇌혈관. 네, 지금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외치는 게 암, 심혈관, 뇌혈관, 당뇨, 만성 호흡기 질환. 네, 이거는 여러 가지 정말 합병증을 많이 일으키는 질환들이죠. 그다음에 당뇨,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치료비도 많이 들고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거 이제 재미있는 도표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태어난 달로 질병 위험도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꾸며봤는데요. 1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고혈압, 심장질환을 갖고 계실 확률이 더 많대요. 그리고 2월 달에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폐질환, 네, 목의 이물감, 목의 갑상선이겠죠. 그 다음에 기관지, 폐암. 네, 3월 같은 경우는 심장의 부정맥이라든지 전립선 쪽이 안 좋대요. 근데 이게 다 뭐 맞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의 통계를 봤을 때 이렇게 저희가 내놓은 거기 때문에 좀 비슷한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4월에는 협심증, 5월하고요. 7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질병 위험이 가장 낮습니다. 요건 이제 어떤 통계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5월과 7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거의 적다고 해요. 그리고 6월에는 심근경색, 천식, 그 다음에 8월에 태어나시는 분들은 결막염 증상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9월에는 천식, 중이염, 기관지염, 요거를 이제 달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월은 거의 이제 감기나 위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월경통, 생리통이죠. 생리통을 안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대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우리 이제 장염 증세를 가장 많이 갖고 계신데, 그러니까 장이 안 좋다고 봐야죠. 설사, 그죠? 편도염. 12월에 태어나시는 분들은 멍이 가장 많이 든다고 해요. 이게 다빈도로. 제가 오늘 이제 유병자 보험을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그 유병자가 워낙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병자 보험도 선택해서 하시면은 정말 보험료도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고, 또 보험 그 내용도 좀 확대적으로 좀 보상을 좀 넓게 받으실 수 있는 보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를 비교를 해서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데 이게 이제 나한테 맞는 보험이 있고 맞지 않는 보험. 그렇잖아요. 제가 선택을 했는데 나는 나이가 아직 젊은데 뭐 10년 갱신이라든지 뭐 5년 갱신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유병자라 그래서 실손을 가입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실손도 가입은 가능하시지만 또 이제 아무래도 조건을 좀 따지겠죠. 그리고 이제 면책 기간과 보장 내용을 제가 확인하라는 건 뭐냐면, 어떤 회사는 그 면책 기간 같은 경우 이제 감액 기간이라고 하죠. 그 뭐 2년도 있고요, 1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따져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그 유병자 저해지예요. 유병자 보험도 저해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 이제 이슈로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건데요. 갱신도 있고 비갱신도 있어요. 그런데 비갱신은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보험은 진단비는요 100세까지예요. 100세. 네.
갱신은 20년 갱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50세 넘으신 분들은 갱신을 좀 이용하시면 좀 혜택도 받으시고 보험료도 훨씬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해지라고 했잖아요. 저해지는 뭐냐면 우리가 납입기간 안에는 해지환급이 발생하진 않지만 납입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해지환급이 발생한다는 그런 내용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그 표준체 보험보다는 훨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비갱신하고요. 비갱신하고 그다음에 갱신을 비교했을 때 보험료 차이가요 한 50% 차이 나요. 네, 요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그 제가 이제 이거는 어떤 왜 도표를 이거를 갖고 왔냐면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암 종류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들인다는 일반암인데요. 지금 왜 이거를 지금 1번에서 6번까지 왜 제가 이렇게 도표를 가지고 왔냐면 일부 지금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요. 이 일반암을 소외감으로 주고 있어요. 소외감. 네. 소외감으로 지급. 그런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손해보험은 100%예요. 100%. 손해보험은 이 지금 여러 가지 보험을 100%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은 이 소외감으로 해서 얼마를 지급을 하냐면 10%에서 20%밖에 지급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선택해서 잘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대장암이라든가 자궁, 방광, 유방, 전립선은 일반암이에요. 예, 소외감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에서는 지금 이거를 다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증권을 잘 보셔야 돼요. 아주 조그맣게 글씨로 돼 있어서 이거를 못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보험도 선택해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제가 말씀드린 치료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 질환이 암, 그 다음에 뇌혈관, 심혈관이다. 예. 그런데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뇌졸중이 우리가 이제 피가 이제 혈액이 잘 흐르다가 막혀요. 그게 이게 뇌졸중이에요. 그런데 막히다가 터져요. 네. 터지면 뇌출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뇌출혈로 가기 전에 이 뇌졸중으로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중풍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뇌졸중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뭐 모든 뇌혈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뇌졸중이 왔을 때는 우리가 뚫으면 돼요. 예. 그래서 살 수가 있는데 뇌출혈은 물론 뭐 환자별로 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약만 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수술만 하시고 뭐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지금 우리 유병자분들은 특히 가입을 하셔야 될 게 뇌졸중 또는 뇌혈관. 네, 이 뇌출혈은 그러면 안 주냐? 그게 아니고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뇌혈관 질환은 어떠냐? 뇌출혈도 포함되어 있고 뇌졸중도 포함되어 있고 다 돼 있는 거예요. 모든 뇌에 다 지급을 하겠다. 그 내용이거든요. 이제 볼게요. 지금 뇌혈관 질환은 모든 뇌를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뇌졸중, 우리가 이제 뇌경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뇌경색은 우리가 모든 뇌를 뺀 네, 이렇게 코드가 있죠. 이 코드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뇌는 다 주겠다. 그리고 이제 뇌출혈은 그야말로 코드가 이렇게 3개가 해당이 돼야 지급을 해줘요. 이외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뇌출혈로 가입하신 분들은 꼭 뇌혈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뇌졸중까지는 가입을 해 놓으셔야 그래도 안정지대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수술 특약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수술비가 지금은 뭐 32대, 62대, 72대 예, 많습니다. 네.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뇌혈관, 심장, 그죠? 그 다음에 당뇨. 당뇨는 당장 수술하실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합병증 때문에
거의 유병자 플랜으로 해서 수술비 좀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갑상선 많이 우리 시술하거나 수술하죠. 그리고 백내장, 네, 가장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동맥경화도 저희가 이제 혈관 계통이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생식기 질환, 뭐 여성 폴립 제거라든가 전립선 쪽, 그다음 관절염,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가 있는데요. 디스크는 사실 유병자 플랜은 안 들어가져요. 그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거 말고는 다 지급을 해드립니다. 네, 한번 또 볼게요. 지금 제가 오늘 그 유병자라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해지로. 조건이 근데 있어요. 325. 예. 5년 안에 암 있냐 없냐 물어보고요. 2년 안에 입원 수술 한 적 있냐 없냐.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뭐 이런 거예요. 계속 약을 드셨어요. 뭐 혈압으로 약을 드셨다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시다거나 상관없으세요. 그런데 새로운 진단만 없으시면 돼요. 새로 진단을 내가 3개월 안에 받았다. 그러면은 가입은 안 되시는데 325 조건에 해당이 안 되면 가입이 가능하신 보험이에요. 그런데 저해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지금 조금 나열해놔서 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어렵지는 않으세요. 암을 먼저 볼까요?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드린다는 일반 암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보험은 제가 비갱신으로 지금 설계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40세인데요. 예, 가입은 25세부터 예, 가입 가능하십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이 플랜을 보여드리는데요. 모든 설계사가 다 가입을 시켜드리진 못해요. 왜냐면 이거는 어찌 보면 설계사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사 기준에 따라서 이제 뭐가 판명이 되냐면 그 설계사가 정상적으로 판매를 잘했다. 그럼 이 플랜이 다 들어가져요. 그런데 좀 불량 설계사다. 그러면 이거 다 안 들어가져요. 요거는 참고하세요. 그래서 본인 담당자라든가 아시는 분한테 설계를 맡길 때 여기다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요. 1,000만 원이나 들어가져요. 네. 1,000만 원. 허혈성 1,000만 원. 예. 뇌혈관은 어때요? 모든 뇌혈관 질환을 다 지급을 해준다. 그리고 허혈성은 모든 신장 질환에 대해서 다 주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뇌혈관 질환이 우리가 이런 표가 있어요. 중대한 뇌졸중, 그 다음에 특정 뇌혈관 진단비 이렇게 있어요. 중대한 뇌졸중은 무슨 뜻이냐면 뇌출혈이란 뜻이에요. 예, 말만 뇌졸중인데 뇌출혈이에요. 예, 그래서 가입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특정 뇌혈관은 뭐냐면 모든 뇌를 들이지 않고 특정 몇 가지만 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가입하면 안 된다. 얘도 가입하면 안 된다. 그런데 뇌혈관 진단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이 있어요. 네, 뇌졸중 진단비가 있는데요. 요거는 복층 설계 가능하세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 1,000만 원, 뇌졸중 1,000만 원, 네, 뇌출혈 1,000만 원 이렇게 가입하실 수 있고요. 허혈성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심장 질환 1,000만 원 주고 급성 심근경색도 가입 가능하세요. 1,000만 원. 네, 얘는 보험료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험료가요.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뭐 한 4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다 그 선택 사항이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거 빼셔도 돼요. 이렇게. 저 이거 빼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예, 이거 빼주세요. 그럼 보험료 확 떨어지겠죠. 이게 좀 질병 수술비가 50만 원씩 주는 게 조금 비싸요. 왜냐면 모든 질병을 다 할 때마다 드리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싸요. 예, 이게 이제 남성분 기준이죠. 그래서 조금 보험료가 있습니다. 예, 또 볼게요. 해지 환급은 지금 저해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납입기간 안에는 해지 환급은 발생하진 않지만 납입기간 끝나면 해지 환급이 발생한다. 예, 그래서 보험료가 30% 저렴하다.
예, 그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갱신형이에요. 똑같은 남자분의 갱신형인데 보험료가 이게 지금 다 해서 3만 원대예요. 보험료 굉장히 저렴하죠. 예, 똑같아요. 직위오이심 일반암 1,000만 원. 네, 여기다가는 제가 뇌졸중, 뇌혈관, 네, 허혈성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넣어드렸죠. 이게 뭐냐면은 최저 보험료가 3만 원이 돼야지 설계가 돼서 제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까지 넣었어요. 안 그러면 3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해서 제가 이 플랜으로 해서 이게 아마 33,0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험료 비싸지 않습니다. 다 넣었어요. 수술비, 상해 수술비도 넣었고요. 이게 상해 수술비는 뭐냐면 우리 골절이라든가 연골이 파열됐을 때 무조건 할 때마다 주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더 드시면서도 유용하게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뇌출혈, 뭐 급성심근경색 수술비는 사실 추가적인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일부러 넣어드렸고 모든 질병, 어떤 질병이든 무조건 할 때마다 50만 원씩 반복해서 예, 5,600원이죠. 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랜을 이렇게 짜셔서 갖고 가시는데 제가 왜 갱신, 비갱신을 해왔냐면 기존에 그 비갱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갱신을 하나 사이드로 갖고 계시다가 보장 받으시면 어차피 보험은 소멸성이에요. 저축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거 갱신형은 안내를 드렸고요. 예. 지금 요건 이제 수술 플랜이에요. 수술 플랜인데요. 네. 예, 수술 플랜. 지금 제가 조금 아까 소개해드린 회사하고 이 수술비 플랜 회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다른 회사예요. 같이는 가입 안 되세요. 예. 그런데 왜 수술비를 이렇게 뽑아왔냐 말씀드리면 수술비가 역대인 것 같아요. 유병자 플랜에서. 네. 2대 진단 수술비 주고요. 2대 진단은 뭐냐? 뇌혈관, 심혈관. 네. 2,000만 원. 예. 요거 주고요. 그 다음에 62대. 예. 62가지를 할 때마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71세인데도 지금 300씩 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건 너무 괜찮은 플랜 같아요. 시청자님, 만약에 진단비가 너무 비싸시잖아요. 그럼 이 수술비를 이용을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차피 치료비로 쓰려는 병원비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때마다 나오는 이런 수술비를 가입을 해 놓으시면 아마 실비보다 나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입원 일당, 간병인 일당 이거는 조금 비싸요. 얘는 조금 비싸서 제가 잘 넣어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입은 우리가 특약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 나는 그냥 수술비만 하겠다. 예,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러시면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이런 뭐 응급실 비용, 뭐 이런 간병비 일당, 상해 일당 이런 건 다 빼셔도 돼요. 굳이 가입 안 하셔도 돼요. 네, 중환자는 넣어야 되겠죠? 예, 필요하니까. 요거는 필수. 예, 넣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응급실 이런 건 다 빼세요. 다 삭제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뇌혈관, 심혈관으로 수술을 한다 그러면 최소 2,500만 원 또는 3,500만 원을 그냥 들고 계시는 거예요. 할 때마다. 예, 심혈관으로 수술했다 3,500만 원. 예, 가입 가능하십니다. 연세 있다고 그래서 가입 안 되시는 거 아니고요. 물론 이제 기본 플랜을 이걸 좀 작게 잡으셔도 돼요. 이거를 좀 내리셔도 돼요. 예, 급성도 내리시고. 네. 2대 진단, 뭐 2대 진단도 안 넣으셔도 돼요. 다 빼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내가 필요한 특약만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요거는 20년 갱신으로 해서 이제 설계를 해 왔는데요. 지금 수술비를 보시면 사실 요거는 다 최저이기 때문에 의미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요건 이제 기본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들어가실 수 있는 게 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상해 수술비 아까 말씀드렸던 100만 원씩 할 때마다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질병 수술비도 모든 질병에 대해서 무조건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32대, 62대 합쳐서 1,000만 원씩 예, 할 때마다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 플랜만 이용만 잘하셔도 우리 병원비 정말 크고 작은 그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의료 수가도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만약에 진단비가 너무 비싸다고 하시면 이런 수술비를 이용하시면 저는 오히려 실손보다는 나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저해지 환급형이기 때문에 보험이 올해 판매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만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저렴하게 가입하셔서 또 평생 의료 보장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희 전문가와 라이프 플래너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위한 보험,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유병자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저해지 보험으로 저렴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대 질환의 가장 넓은 범위인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의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씩이나 가입할 수 있는 든든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주까지만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병력이 있으시거나 보험 가입에 있어서 좀 불리하다고 느끼셨던 분들 빨리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실시간 상담도 이어질 테니까요. 바로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보험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보험의 점검 또 혹은 보완해야 할 점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연락 주시고 전문가의 상담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문자 연락 받고 있는데 먼저 걸려온 전화가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보험에 대한 문제 좀 해결해 드릴까요? 아, 지금 제 딸이 27살인데. 예. 네네.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딸아이 예. 보험을 들었는데, 그게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잘 들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따님이 올해 27살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머님께서 지금은 납입을 주고 계신 상태인가 봐요? 네. 나중에 좀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가족력이나 혹시나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남편 형제분 이제 시아주버님인데 예. 네, 그분이 뇌경색 수술을 최근에 받으셨거든요. 예, 남편 쪽으로 좀 뇌 쪽에 문제가 있고요. 네네. 자, 알겠습니다. 남편하고 저도 지금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이 쓰이시겠네요. 네네. 네, 2011년부터 좀 가입을 해서 유지를 해 오고 계신데 그럼 중간에 점검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누가? 딸아이요? 예. 중간에 보험 점검 받아보시는 건 처음이세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강준욱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내주신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27살이신 따님분의 증권 보내주셨는데요. 메리츠화재에서 2건 준비해 주셨네요. 먼저 가족 단위 보험 M스토리를 2011년도에 준비해 주셔서 유지를 하고 계시고요. 3대 질병 보장 보험까지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16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살 따님의 보험. 2011년부터 준비를 했지만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해놓고 점검은 지금이 처음이라고 하시네요. 가족분들 혈압약도 복용 중이시고 남편 쪽으로 뇌경색도 좀 있다고 합니다. 강진욱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네,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고요. 네네. 네, 그러면 혹시 할아버지나 할머니 쪽에라도 혹시 다른 가족 병력 같은 거 있으신가요? 시아버님 형제분들이 네, 좀 안 좋아가지고 혈압약 복용하시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도 계시고, 네, 또 저희 친정 어머니는 10년 전부터 당뇨약을 좀 복용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아버님은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뇌 쪽으로는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뇌 쪽으로는 가족력이 정말 100% 유전이 돼요. 실제로 혈압이 있는 집안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 저는 어떤 분도 많냐면 지금 따님은 지금 이상 없죠. 건강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한 32살 됐는데도 혈압약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네. 거긴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혈압이 안 좋아서 혈압약을 드셨는데 마침 그래도 건강할 때 미리 전화를 주셨고, 사실은 또 27살이면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들어와서 정말 전화 잘 주셨고, 왜냐하면 어린이 보험에는 우리가 원하는, 즉 아까 지금 말씀하신 뇌혈관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인데, 일단 보내주신 증권을 제가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해보니까 2011년도에 실손을 가입하시면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여기에는 질병 사망이 60세 보장으로 있어요. 5천만 원. 근데 사실은 60세 보장 질병 사망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게 손해보험 메리츠 화재인데, 아까 우리 이광희 전문가도 얘기한 것처럼 손해보험의 일반 보험은 모든 암을 보장하거든요. 근데 그게 500만 원밖에 없고 소외감 제외 암 진단비가 1,500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소외감이 사실은 우리 여자들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 그게 이제 유방, 자궁, 난소 이쪽으로, 방광 이쪽이 다 소외감위로 빠져버렸는데,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는 보험에 1,500만 원을 가입이 돼 있어서 암 쪽으로도 약간 지금 잘못돼 있는 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가장 어린이 보험의 핫 이슈가 뭐냐면 갑상, 특히 여자들한테 유사암이라고 하는 거, 갑상선암, 그다음에 경계성 종양 이런 것들을 일반 암하고 똑같이 1대1로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일반암을 500밖에 가입을 안 하다 보니까 500이 20%, 지금 유사암이 100만 원까지밖에 안 돼 있고요. 여기 이제 2011년도이다 보니까 뇌졸중이,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즉 뇌 관련해서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즉 뇌가 그 뇌졸중 막힌 것도 아니고 터진 것도 아니고 일종의 꽈리를 튼다거나 약간의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뇌졸중 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부족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 집안은 뇌 쪽에는 굉장히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약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2011년도에는 어린이 보험에도 뇌혈관 허혈성이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때는 질병 후유장애, 그러니까 질병 상해 80% 이상 후유장애가 아니면 납입 면제도 안 돼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2월 들어와서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암에서도 그런 유사암 같은 경우에도 납입 면제가 되고요. 뇌졸중도 뇌출혈도 확률이 적은 게 아니라 그냥 뇌혈관 질환 이상만 생겨도 보험료가 납입 면제가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뭐도 생겼냐면 양성 뇌종양이 걸려도, 그러니까 양성 뇌종양은 암은 아니어도 뇌혹이 생기는 건데, 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 섬세하고 미세하다 보니까 양성 뇌종양도 사실은 굉장히 큰 병이거든요. 그건 큰 수술을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만 돼도 우리가 납입 면제가 되고 있고, 후유장애가 걸려도 당연히 납입 면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유사암서부터 뇌혈관 허혈성 암은 물론이고요, 이런 납입 면제가 다 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메리츠에 가지고 2011년도에 가입하신 거는 지금 딱 뭐가 있냐면 실손 의료비를 유지하기 위한 보험만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 그 실손보험은 지금 실손보험보다는 저는 훨씬 조건이 좋거든요. 물론 3년 갱신형인데 요거는 보험료가 우리 2009년도 100% 보장되는 것보다 할증 올라가는 폭도 적어요. 그러니까 비싸지 않은데 모든 보장을 그래도 90% 이상 다 받고 계셔서 여기에는 지금 처음에 가족단위 보험은요.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의 한도로 해서 다 감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지가 아니에요. 어머니 아시겠어요? 네네. 메리츠화재 가족단위보험은 해지가 아니고 실손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나머지 보장 그것들을 줄여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까운 건 17년도 3월에 가입하신 3대 질병 메리츠 보험인데 이때만 해도 이 아이한테 뇌혈관 질환 허혈성을 가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그 뇌혈관 허혈성이 없어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들어가 있고 다만 여기에 보강이 된 게 암 진단비만 들어가 있어서 저는 보험료를 조금 많이 지금 따님한테 넘긴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 10만 원, 15만 원 안쪽으로 해야지 이게 넘어가면 아이들이 유지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제 요 지금 메리츠 가족 단위는 실손으로 가져가시고 3대 질병은 7만 원씩 내고 있는데 특별한 보장이 없어요. 암 3천만 원만 만족하고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요거는 요즘 어린이 보험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지하고 예, 요거는 해지하시고. 그래서 요즘에 나온 어린이 보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암도 되고 뇌혈관, 허혈성, 거기다 양성 뇌종양까지 다 납입면제도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 진단비 5천이 들어가는데 갑상선암도 똑같이 5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집안에 가장 걱정하는 뇌혈관 중에서 뇌혈관 진단비를 제가 보험사를 2개로 나눠놨거든요. 2개로 나눠놓은 이유는 한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이쪽 보험회사에서 특히 이제 뭐가 있냐면 재진단암, 즉 첫 번째 암은 안 주지만 1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 암투병을 하고 있으면 내 몸에 암세포만 남아있으면 100세까지 언제든지 1년만 지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 1,000만 원을 가입했지만 이게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어린이 즉 아직 27세, 30세 미만의 어린이들, 자녀들에게는 이 재진단암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재진단암 넣고 그다음에 이 기존 보험에 질병 후유장애 30%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제가 좀 포함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은 양쪽에서 한도가 있어요. 가입을 3천 이상을 할 수가 없는데 양쪽 보험사로 하다 보면 우리 집안은 뇌가 제일 문제이니까 3천 하면 6천까지도 가입할 수 있어요. 지금 27세 나이로는 어떤 보험사에도 6천을 한꺼번에 가입할 수 못하는데 보험을 쪼개면 우리 집안의 가장 치명적인 뇌 쪽을 6천만 원 가입하실 수 있고 또 한 군데 71대 질병 수술비라고 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보장되는 질병 또 한 군데에서는 5대 기관 뇌 또 심장, 폐, 간, 그다음에 신장 이렇게 해서 5대 기관에 수술을 했을 때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어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그래서 수술비, 즉 우리가 뇌 쪽으로 문제가 있고 걱정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어린이 보험을 쪼개서 가입하시면 아까 가족 단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손만 남겨놓고 줄여진 보험과 그다음에 2017년도에 가입한 3대 질병 7만 원을 줄이면 요 2개, 즉 10만 원 정도의 이 보험사 2개를 쪼개도 다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보험료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요. 지금 내고 계신 게 16만 원 정도 되시잖아요. 네. 그런데 요 지금 제가 암 진단비도 5천, 유사암도 5천, 뇌혈관을 2개로 쪼개서 3천 넣고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넣고 71대 수술비 다 넣었어도 약 11만 원이니까 크게 안 늘어나는 상태로 내 보장은 확 좋아지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때 가입하셨을 때는 저해지 보험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제가 다 설계해 드린 게 저해지 보험이다 보니까 과거 2017년도, 11년도보다 시간은 지나왔는데 보험료가 한 30~40%가 저렴해서 거의 똔똔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장은 더 강화시키고 보험료는 크게 부담이 안 되는 플랜이 지금 딱 27살이면 아주 좋은 나이에 체인지하고 보강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전화를 너무 잘 주셨던 것 같아요. 제 말이 좀 빨랐는데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이해됐고요. 네. 그냥 무조건 아는 사람한테 보험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시청자님. 네. 전화 참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실비만 남겨놓고 일부 조정이 필요했고요.
네. 이 메리츠 화재의 3대 질병 보장보험은 좀 여러 가지로 아쉬워서 정리 의견을 드렸고요. 가족력이 있으시면은요, 이게 유전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뇌혈관 쪽에 대한 보장을 좀 튼튼하게 준비해 놔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인 게 따님이 지금 어린이 보험이 가능하시고 어린이 보험을 네. 조금 더 저렴하게 보장은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 두 가지를 좀 조합을 해서 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요. 생각해 보시고 또 궁금증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문자로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750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63세 어머니께서 혈압약을 5년째 복용 중이시고 대장 용종 제거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보장을 좀 많이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광희 전문가님, 오늘 강의 시간에 저희 병력 있으신 분들 이대 질환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정보 좀 주셨잖아요. 네네. 이분도 해당이 될까요? 네, 지금 어머니가 지금 약도 드시고 또 용종도 제거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드렸던 건 이제 3.25 조건이긴 한데요. 지금 2대 진단이시기 때문에 단독으로 우리가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에 대한 진단비를 각각 가입하실 수 있고요. 지금 좀 확장해서 가입을 하시고 싶다고 하시니까 증권을요, 한 회사만 하지 마시고 여러 회사를 쪼개서 가입을 하시면 좀 진단비를 좀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증권을 여러 개 갖고 계시면 좀 갱신으로 해서 여러 개를 가져가시면 좀 보험료도 저렴하고 또 만약에 우리 어머니처럼 혈압약이 없으시거나 이제 건강체이셔도 우리가 이제 표준으로 만약에 이제 설계를 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각종 그 사망 연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마시고 유병자로 차라리 가입을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가 있어서 좀 그 선택의 기준을 좀 넓게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어머님 좀 걱정하셨던 2대 질환에 대한 보장 단독으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화 연결해서 만나봤던 것처럼요. 하나의 보험이 아니라 나에게 유리하게 좀 섞어서도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전화 주시고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다음 문자도 열어볼게요. 자, 600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 중인 66세 여성인데요. 치매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자, 강진욱 전문가님, 이분 어떨까요? 네, 다행입니다. 약을 드신다고 해서 치매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치매보험에 이제 가입하고 원하는 건 뭐냐면 5년 이내에 내가 혹시 알츠하이머라든지 그 치매에 관련된 질병 이런 것들을 혹시 진단받았거나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약을 뇌혈관이나 당뇨약을 먹었다고 그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입은 가능하시고요. 다만 요즘 치매보험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고르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떤 그러니까 치매 보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경증, 우리가 중등, 그다음에 중증이 있는데 이 3단계 진단비를 많이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손해보험사 쪽이 훨씬 더 많이 지급이 돼요. 그런데 생명보험사 쪽은 내가 아주 경증해서 300만 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나빠진 중등이 돼서 1000만 원을 받았으면 이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에서 앞에 300만 원을 빼고 700만 원만 주거든요. 또 중증이 됐어요. 중증에 3000만 원이라고 해서 이 3000을 주는 게 아니라 앞에 받았던 1000만 원을 빼고 2000을 주니까 진단비를 받는 거는 생명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예. 단 생명보험의 장점은 뭐냐면 그 병원비라고 그러죠. 저도 저희 어머니가 지금 치매 때문에 노인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예. 생각보다 그 병원비랑 그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180만 원 정도 또는 많게는 200만 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이게 골절 이런 것들을 좀 치료를 위해서 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200만 원도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예. 지금은 자녀가 1명, 2명밖에 없거나 1명밖에 없는데 그 200만 원을 자녀에게 부담시킬 수 없어서 죽을 때까지 보험 보장 기간은 90세예요. 근데도 내가 살아있고 요양병원에 중증 치매가 돼서 요양병원에 계속 있어야 될 때는 병원비가 계속해서 100만 원씩 나오는 게 생명보험의 장점이에요. 또 하나는 생명보험은 내가 납입을 하는 도중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 손해보험사들은 저해지 보험이다 보니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 반면에 생명보험사들은 책임보험금이라서 내가 넣은 금액의 70, 80%는 다 환급이 되니까 이게 생명과 손해보험의
때문에 장단점을 찾아서 내가 어떤 보장을 받고 싶은지 요걸 잘 생각해서 선택하시면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약을 드셔도 치매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 치매보험이 종류가 아주 많다고 하니까 내게 필요한 보장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자, 299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뇌출혈과 뇌경색 그리고 혈압약을 복용 중인 가족력 있는 집안입니다. 지금은 건강한 30세 아들에게 어떤 보장을 준비해 줘야 할까요? 자, 이광희 전문가님 이렇게 가족력 있으신데 좀 네. 아들에게 보험 준비해 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다행히 30세여서 건강하셔서 아직 혈압약을 안 드시거나 진단을 안 받으셨다고는 하시지만 이제는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시면 회사에서 이제 그 정기 검진을 이제 1년마다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보험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진단을 받아버리면 보험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입도 할 수 없고 보험료도 훨씬 비싼 보험료로 가입을 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가족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분은 사실은 유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나이가 30세이기도 하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어린이 보험을 좀 통해서 어린이 보험의 장점이 뭐예요? 내가 혜택을 내가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갈 수가 예. 있어요. 그리고 납입 면제 또한 우리가 그 성인 보험은 우리가 뭐 뇌졸중, 암, 뭐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진단을 받아야 면제가 되는데 어린이 보험은 안 그래요. 유사암 있죠. 우리 갑상선 예. 암이 아닌 우리가 이제 이거잖아요. 연기 때 발견하는 뭐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뭐 이런 경우에 진단을 받아도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 그쪽으로 진단만 받아도 우리가 그 수술을 하지 않아요. 거의 그렇게 그쪽으로 진단을 받으면. 그래서 진단만 받으시면 보험료를 안 내신단 말이에요. 평생.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하시라고 어린이 보험을 추천해드리고 나이가 이제 30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린이 보험으로 커버가 다 되세요. 그리고 일단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성인 보험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아드님을 지금 이제 건강하실 때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후회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족력이 있으신 만큼 든든하게 보험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 준비 가능하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할게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3153-2662번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